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좀 이따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제목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로 따지면은 이제 289페이지에 제가 인물을 정리해 놨는데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요새 새로 나오는 인물들이 좀 몇 명 있어서 그 인물 한두 명 정도 추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능검의 인물사가 한 문제 정도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인물에 대한 업적이 출시되고요. 그 인물의 일대기와 당시의 사회 상황을 연결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삼국시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계신데요. 을지문덕의 출생 그거는 잘 모릅니다. 고구려 영량왕 때 수나라 2차 침입을 이제 물리친 장수로 되게 유명한데요. 대표적인 전투는 이제 살수대첩. 너무 유명하죠. 이 살수대첩. 이 살수대첩일 때 우중문의 시가 제가 유명하다 했죠. 그 우중문의 시의 이름이 신묘한 개책이 뭐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게 유명하고, 그리고 영량왕 때 이제 역사책을 편찬했는데 그때 당시 이문진의 신집. 그래서 살수대첩하고 신집하고 같은 시기죠. 요 시기가.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영계소문. 근데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지금 이 그림들이 실제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603년부터 666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 영유왕 때 천리장성을 축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표적인 반당 정책을 주장했던 인물이며 영유왕을 몰아내고 대망리지가 되었어요. 대망리지가 그 대대로에서 대망리지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당나라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대표적인 전투가 이 안시성 전투가 있고, 영계소문 사후, 그래서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고구려는 멸망을 하였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양만춘 장군. 양만춘 장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영계소문하고 친했다, 뭐 영계소문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했다, 뭐 이런 적인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걸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이제 안시성에서 당나라 태종을 격파하는데 이때 당나라 태종이 막 토산을 쌓았는데 그거를 이제 양만춘이 물리치게 되죠. 이거와 관련돼 있는 영화가 그 영화 안시성, 조인성 씨가 이제 주연을 했던 영화죠. 거기서는 이제 양만춘하고 영계소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계백. 계백은 백제의 3대 충신이고 성충, 흥수, 계백으로 불렀다. 3대 충신이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는데, 그 제사 지내는 곳이 어디 있냐면 부소산성에 있는데 삼충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충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능검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요게 요 부분이. 그러니까 부소산성이 어디냐면 우리 그 삼천궁녀가 죽었다는 곳 있잖아요. 거기 낙함이 있는 곳이 부소산성인데, 그 부소산성을 올라가다 보면 절이 있어요. 그 절의 이름이 삼충사예요. 삼충사. 그래서 이 3명의 충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고, 의자왕의 명령으로 결사들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김유신과 항쟁하였으나 김유신에 대해 항쟁하였으나 패하였고, 이 황산벌에 이게 있어요. 관촉사 논산 관촉사 입상. 요거 고려시대 불상이죠. 그래서 요거랑 세트로 나온다. 그 얘기를 했고, 이사부 좀 볼게요. 이사부라는 사람은 이제 지도 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사부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우상국을 정벌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독도도 같이 정벌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증왕, 이사부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김유신 장군.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595년에 이제 김유신 장군이 595년. 자, 김유신 장군이 595년에 이제 673년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고, 신라의 기순한 금강가야. 그 김구의 집안이죠. 김구해. 그죠? 김구해. 그래서 이 사람은 화랑도에 입학을 했고, 선덕여왕, 진덕여왕, 무열왕, 문무왕 이렇게 4명의 왕을 모셨고요.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이런 걸 하면 왕은 왜 안 해요? 물어보시는데 왕은 안 합니다. 왕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왕은 안 하고, 그다음에 김유신 장군 묘가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죠. 통일신라 시대 때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고 12지 선상이 그려져 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의상은 당 625년부터 702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고 당나라에서 화엄사상을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효랑 같이 유학 가던 중에 본인만 갔다 왔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양양 부석사를 창건하고 공부를 하였다고 해요. 뭐 이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종을 개창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자를 양성한 거죠. 그리고 화엄종이 교종 중 이제 하나이다. 5교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분이 쓰신 것 중에 화엄일승 법계도, 요거죠. 화엄일승 법계도.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를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 의상은 관음신앙, 의상은 관음사상. 그러니까 관음이라는 거는 현실 세계의 그 행복, 뭐 이런 거를 얘기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은 이제 원효. 원효는 이제 의상과 유학 가던 중 유학을 중단하고 신라에 남아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게 대승기신론서, 금강산매경 이런 책을 저술했어요. 이런 건 다 이제 불교 책, 이제 중국 불교인데 여기다가 뭐 자신만의 주석을 단다든가, 한국 이제 당시에 신라 사람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꾸셨죠. 그리고 5교 중에 하나인 법성종이라는 걸 개창하시고, 그리고 의상의 화엄사상을 이제 공부하시고, 아미타 신앙, 정토종. 아미타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죽고 내세 신앙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불교의 세계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하면, 관세음은 아미타고, 나미 아미타불, 아미타가 그 내세 신앙이고 관세음이 이제 현세,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죽어서도 행복하고 현세에서도 행복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중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 교회로 얘기하면 찬송가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무예가다. 그리고 불교 종파의 갈등에 대해서 신문화쟁론을 이제 저술했고,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은 하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게 바로 일심이고, 그 다음에 그 원효 대사께서 그 법성종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이제 분황사에서 하셨죠. 분황사. 그래서 분황사에 가면 모전석탑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요석공주와 결혼하여 설총을 낳았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설총은 이제 그 누구야, 신문왕 때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채치원, 남북국시 들어가겠습니다. 채치원 같은 경우는 신라 육두품 출신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하여서 빈공과라는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고, 당나라 반란인 황소의 난 때 황소야 너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적은 게 이제 토황소 경문. 그래서 신라에 귀국하여 이거 여기 진성 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제시했어요. 시무십조라는 것은 고쳐야 될 10가지를 제시했는데 개혁안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리산에 은둔하였어요. 대표적인 저서는 개원필경과, 개원필경만 아닌데요. 개원필경. 자, 그 다음에 견훤.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했고, 그러니까 건국은 무진주에서 했는데 수도는 완산주라고 했어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완산주만 나오겠죠. 중국 후당과 오월과 교역하였고 반신라 정책을 실시하였다. 지도층 내분으로 고려에 귀순하였다. 그래서 김제 금산사라는 절에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고려 왕건한테 가게 되죠. 그래서 김제 금산사가 이 견훤하고 시험에 세트로 나오는데, 왜 세트로 나오냐? 이 김제 금산사에 있는 이 정각이, 이 건물이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조선 후기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궁예는 도무지 못 구하겠더라고. 자, 궁예를 보면 이분은 후삼국 시대 후고구려를 건국했고, 철원의 나라를 건국했지만 수도를 송악에,
정했고 신라 왕족 출신이고 미륵신앙 하늘에서 부처님이 내려온다는 사상을 가지고 민심을 장악했고 후고구려와 마진의 중앙정치기구는 광평성.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죠. 요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요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광평성. 그다음에 후고구려, 마진, 태봉 이러한 국가, 그러니까 후고구려를 했다가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마진으로 바꾸면서 철원으로 갔고 태봉으로 또 이름을 바꿉니다. 또 그게 철원이죠. 그래서 마진하고 태봉은 불교식 이름입니다. 마진하고 태봉은 불교식 이름. 그 다음에 왕건에게 나주 공략을 지시했는데 나주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그 얘기 했을 거야. 나주를 점령하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최승로. 자, 고려시대 가면 대표적인 인물 최승로. 고려 초의 유학자이고 신라 육두품 집안이고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제안했고 강감찬 지공거예요. 지공거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은 내가 감독관이 되면 당시에 과거 합격한 그 학생을 내가 정치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관계. 그게 지공거예요. 당시에 시험 감독관은 뭐라고 하냐면 좌주, 최승로, 문생, 시험 치던 사람이 이제 강감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공거 제도가 이제 형성이 된 게 바로 문벌 귀족사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희. 자,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신이고 군인이고 외교관이다. 이분은 이제 거란을 일단 물리치는 과정에서 요 강동 6주를 얻었죠. 강동 6주. 요 지역을 꼭 기억하세요, 학생들. 여기에서 홍경래의 난도 있었어요.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강감찬. 고려 초의 문신이자 군인이다. 최승로의 지공거이다. 거란의 3차 침략 때 귀주대첩에서 격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성과 천리장성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성이죠. 요 나성.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여기까지가 개경이었는데 요 위에까지 또 성벽을 하나 더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나성이죠. 나성. 그리고 천리장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리장성을 만들게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여기 강동육조 여기 있죠. 강동육조. 자, 의천. 문종의 아들이다. 자, 요거 고려 초에 선종이 유행. 그러니까 고려는 처음에 선종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종과 선종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당시에 문종의 아들이었던 의천은 아무래도 이제 교종 쪽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천태종이죠. 천태종. 그리고 교관 겸수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교관. 그러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실천에 옮기자. 그게 바로 교관겸수예요. 그리고 교장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대장경을 만드는데 그 대장경의 이름이 초조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사용을 주장했는데 그게 은결. 은결이라 치면 인터넷에 안 나오고요. 학생들 은결 치면 아이돌 김은결 씨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활구라고 해야 돼요. 활구. 그다음에 속장경을 제작했다. 이것도 몽고의 침략 때 소실이 되었다. 그래서 이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속장경이죠. 속장경. 그다음 여기 활구. 이 활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 그 얘기를 했고 윤관 여진의 정보를 주장했고 동북 별무반을 조직했고 이 별무반에 이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런 식의 군대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이 점령한 지역이 동북구성이라 했죠. 동북구성.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동북구성을 점령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동북구성을 점령하고 이후에 나타난 일로 옳은 것은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뭘 찍어야 되냐면은 그거 나오겠죠. 그 뭐지? 이자겸이 4대 관계를 수락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배중선. 삼별초를 이끌고 이제 항쟁하게 되는데 삼별초는 첼시 무신 정권의 이제 군사적 기반이 되고 원나라가 해산을 지시하자 이제 삼별초가 항쟁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들은 개경 환도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까지 이제 항전을 했는데 이 제주도가 함락되자 원나라가 탐라 총감부를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진울. 진울은 이제 불교계 타락을 비판했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고 했다.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서 만든 게 이제 뭐냐면 조계종이죠. 조계종. 그래서 이 조계종에서 이제 수선사, 지금의 순천의 송광사인데 수선사에서 결사 운동을 전개가 돼요. 이제 수선사에서 우리 모이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도노점수, 정해쌍수 뭐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을 제시했다. 학생들 진우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조계종에서 결사해서 쌍수를 드리자 뭐 이런 식으로. 이 뭔 개소리야! 뭐래. 넘어가서 안향. 안향은 성리학을 고려에 도입했고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 안향을 모시고 있는 서원이 백운동 서원인데 지금은 소수 서원이죠. 정몽주 고려 말기 유학자이자 외교관 신진사대부 온건사대부의 수장이고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다가 선주교에서 이제 자객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이때 이 정몽주가 지은 시가 바로 이제 단심가 이런 데 어떠하면 일편단심 뭐 바퀴 뭐 이런 식의 얘기하죠. 최영 이분은 신흥 무인 세력인데 엄연히 따지면 권문세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따지면 안 되고 그냥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외워야 되고 최영의 대표적인 전투는 이제 홍산 전투 이거 왜구랑 싸운 거. 그래서 이인임을 제거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동 정보를 주장했어요. 그 찰령이 때문에. 그래서 위화도 해군 때 실각을 했고 뇌물 혐의로 이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진짜 뇌물을 받았겠어요.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지. 그다음에 정몽주, 정도전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정도전 고려 말기 유학자이고 신진사대부이자 급진사대부의 수장이다. 조준과 같이 과전법을 실시했고 조선의 건국공신이며 한양건설을 주도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호가 삼봉이다. 삼봉. 단양에 가면 요 삼봉이 있는데 요걸 따서 자기의 호를 산 거예요. 나도 가봤는데 집사람하고 너무 좋더라고. 그 다음에 불시 답변 불교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조선 경국전 조선 최초의 법전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재상 정치를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것 중에 사병협파 요동정벌을 주장했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병협파 나오면 무조건 이방원 찍어라. 그리고 이 사병협파로 인한 불만을 품은 왕자 이방원에 의해서 제1차 왕자의 난 때 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김종서 세종 때 군인이자 정치가이고 이분이 육진을 개척했고 이제 수양대군하고 대립 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죠. 왕이대 상이던가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이제 최윤덕 장군 뭐 같은 분이 여기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최윤덕 장군 같은 경우는 세종 때 군인이고 세종 때 대마도 이종무와 같이 정벌에 참여했고 세종 때 사군을 개척했어요. 여기죠. 자, 사군 육진, 사군의 최윤덕, 육진의 김종서.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을 이민시키는 이주를 장려하는 정책이 있다 했죠. 그게 바로 사민 정책이라 했죠. 사민 정책. 자, 그 다음에 장영실. 태종 때는 노비였고요. 세종 때는 상의원에 계셨어요. 무의시계, 추구기, 앙부 일구들을 개발하셨는데 보면 이게 자경루, 이게 물시계죠. 자경루가 물시계예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물로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추구기, 장마를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뭐 혼천이, 간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이런 거를 만든 이유는 간단하죠. 국가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죠. 자, 그다음에 신숙주 이 인물을 제가 이번에 넣었어요. 신숙주. 학생들 요거 좀 적을 수 있으면은 좀 적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뭘 적어야 되냐면 신숙주를 하면 요 두 개를 적으세요. 수양대군을 지지하면서 훈구파로 성장. 일본의 다녀온 경험을 살려 해동 제국기라는 걸 썼다. 이것 좀 설명할게요. 이 사람은 세종 때 관직에 나갔고요. 이제 일본에 주로 외교관으로 파견됐고 세종대왕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참가를 하였어요. 그 수양대군하고 아마 이때부터 수양대군하고 좀 많이 좀 서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신숙주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이 신숙주가 야근하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서 덮어줬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리고 수양대군을 지지하면서 이제 훈구파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옷 입혀준 거를 이제 원수로 갚은 거죠. 그리고 일본에 다녀온 경험을 살려서 해동 제국기라는 걸 썼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거. 그래서 그 세조 때, 그 다음에 예종 때 요렇게 활동했던 훈구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명회, 그 다음에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조광조, 살인파의 수장이고 위훈 삭제를 주장했고, 이 사람은 도교 폐지를 주장했죠.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 그 성리학을 이제 종교화 시키는 거죠. 이때부터. 그다음에 현량과를 실시하고 공납의 폐단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요. 공납이라는 건 특산물 바치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의 여씨 향약을 보급하자, 지방에 보급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고. 이황 선생님 볼게요. 이황 선생님은 조선 명족하고 선조 때 활동했던 학자이고, 이제 도덕을 강조하는 리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리학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성악 10도, 성악 10도라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성악 10도. 이거를 이황 선생님이 68세 때 그리셨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17살인 선조한테 이걸 갖다 줬다고 해요. 그리고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을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채택을 했어요. 사액서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서원이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서원이 최초의 서수서원이 되었다.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그 다음에 기대승하고 성리학에 대한 사단 7정의 논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이분의 제자로는 유성룡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영남학파이고 이때의 제자가 김성이라고 유성룡이 있는데, 이 김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진왜란 때 전쟁이 안 일어난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그 사람 또 제자가 유성룡이 있고, 임진왜란 때 많은 서적이 약탈되어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황을 동방의 주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의 제자가 이제 위정척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천원집회, 요 천원집회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율곡이 조선 명종 때 선조 때 정치가이고 대학자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심사임당, 그 심사임당이 그린 그림이 초충도라 했죠. 초충도. 기를 상당히 중시했고 현실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수미법을 주장했고 공납의 폐단을 주장을 했으며, 이분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에 이제 그 군사가 부족해지는 것을 이제 지적을 했죠. 그래서 조선엔 상비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악 집료, 왕도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경목 요결, 뭐 이런 걸 저술을 했는데, 대표적인 이분은 이제 그 어디야, 집회도 나오시죠. 5천원권에.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성룡 선생님, 조선 선조 때 정치가이고 이황의 제자다. 동인 출신이고 정철의 건조 문제 당시에 온건적인 성향을 취하셨고요. 분당하여 남인을 성립했고요. 외란이 일어날 것을 주로 주장을 했고, 권율과 이순신을 추천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영의정이었고, 수미법을 일시적으로 실시를 했고, 공명첩을 발행하고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소고군을 설치하고 비격진천내라는 걸 이때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실각을 했고, 안동에서 징비록을 저술하고 안동 하회마을,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은 같은 성씨끼리 모여있는 집성촌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집성촌들은 그 조선 후기에 대표적으로 형성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녹화도 안 눌렀네. 난리 났어. 자 봅시다. 이순신 장군은 호는 여해 충무공, 원래 여해인데요. 이제 나중에 충무공이라는 걸 받게 되시죠. 임진왜란 1년 전에 전라자수사로 임명되었고, 거북선을 제작하시고
옥포해전이 첫 전투고요. 그 다음에 사천에서는 이제 거북선을 처음 쓰신 거고, 한산도는 이제 우리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고, 이제 휴전 중에 백의종군을 하셨다가 복직해서 싸운 게 이제 명랑해전, 그다음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송시열, 우암 송시열,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서인의 학자이자 정치가이며 효전의 북벌 운동을 지지하는 이제 기축 봉사, 우리가 명나라 복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1차 예송 때 상복을 1년 사용할 것을 주장을 했고, 경신왕국 때 서인이 붕당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경신왕국이죠. 그 허적의 깝침. 강경파 노론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노론의 수장이 되고, 숙종 때 장희빈의 아들 경종의 세자책봉을 반대하다가 이제 사약을 받게 되시고, 갑술왕국 때 이 관직과 신원이 복직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약을 받거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역적의 혐의가 씌워지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요. 근데 이제 갑술왕국 때 이제 숙종이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반성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은 조선 후기 때 남인이고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고, 이분은 규장각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배다리, 수원 화성, 거중기를 만드는 등 뭐 이러한 걸 하셨고, 순조 1년에 이제 신유박해 과정에서 28년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간 곳이 어디냐? 이 전라도 강진이라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전론, 마을의 공동 생산 구역을 만들자. 그리고 정전론, 그냥 국가가 모든 걸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주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이런 것들을 쓰는데, 목민심서는 제가 얘기했죠. 그 향리와 수령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경세유표는 중앙정부, 흠음심서는 범죄 현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대표적이고, 이분이 대표적인 중농화파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28년간 유배를 가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쓴다 했죠. 그리고 강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고려시대 상감청자 만들어지는 곳이라 했죠. 그다음에 박지원, 연안 박지원인데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외교관이다. 중상학파로 활동을 했고, 이분이 청나라로 갔다 온 것을 일기로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그리고 양반을 풍자하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양반전, 호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문학, 이런 것들은 한문학이죠. 양반을 비판하는 것을 이제 쓴 것이 한문학이고, 수레와 선박을 사용하자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제가, 이분은 이제 규장과 검사관으로 활동했는데 이분은 서울 출신이죠. 서울. 그리고 화폐 사용을 강조했고, 북학론, 그리고 소비를 우물과 샘으로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 세도정치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며 박제가의 제자이다. 그 다음에 금성문 연구, 북한산 순수비, 그다음에 글씨체는 추사체, 이런 것들을 개발했고, 이 추사체를 이제 정약용 선생님 유배지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고, 자기가 제주도를 유배 갔을 때 제자에게 이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이고 대동여지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대동여지도 만들게 되는데 이게 휴대가 가능하다 했죠. 목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전 근대 시대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닦아놓고 얘기하면 조선 후기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근대사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